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보건기사 필기 기출문제풀이 2021년 2회 첫 번째 과목 1과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운키에르 생활형 구분에 있어서 지중식물, 땅속 식물이란 얘기겠죠. 지중식물이라는 것은 겨울눈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겨울을 잘 지나고 봄이 돼서 거기서부터 땅속 줄기가 뻗어서 여러 가지 줄기나 잎이 나오는 이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땅속 줄기나 구근, 튤립 같은 거는 둥그런 뿌리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잘 두어야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 잎이 나서 그 다음 해에 봄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꽃을 피고 인엽경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죠. 비늘같이 생긴 이런 것들. 둥그런 줄기, 글라디올러스, 괴경. 우리가 감자가 있고 고구마가 있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고구마는 괴근입니다. 덩이 뿌리. 얘는 덩이 줄기. 경자가 줄기죠. 줄기. 덩이 줄기, 덩이 뿌리. 고구마는 덩이 뿌리고요. 뿌리 근자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겨울을 나는 이런 땅속 줄기나 구근이나 구경이나 혹은 괴경 이런 것들을 잘 보온을 해놔야 겨울 동안 보온을 잘 해놔야 그 다음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튤립 했고 갈대가 있었죠. 갈대가 지하경, 땅속 줄기. 그 다음에 감자가 그게 이렇게 알처럼 씨앗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줄기의 일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속 줄기의 일부분이다. 갈대. 자, 진달래는 이런 관목인데 몇 년 살죠. 오래 살죠. 이렇게 땅속에서 뿌리가 있어서 한참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관목, 교목이 아닌 관목. 다음 2번 종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서식하는 경향이 있는 종. 급변하는 환경에서 서식한다. 자, 기회가 생기면 환경이 막 바뀌면서 급작스럽게 변화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가 확 이렇게 발생하고 퍼지고 증가하고 이러는 기회종이라고 합니다. 다음 3번 해안지형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갯벌은 잘 아는 갯벌이죠. 진흙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에 넓게 퍼져져 있는 그런 곳이고 하구는 강의 하천의 입구 즉 맨 끄트머리 바다와 만나는 부분이죠. 해안선이 있으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암석해안, 바위로 되어 있는 해안. 건초지라는 것은 초지를 말하는데 초지가 말랐다는 얘기인가요? 자, 해안지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4번 생태계에서 외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전체에서의 변동을 억제하는 능력이나 변동을 억제하거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우리 개체에도 항상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이나 뭐 체온이나 뭐 이런 것들, 변온 동물이 아닌 우리 그 포유류 인간 같은 것들은 온도나 뭐 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항상 그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생태계도 뭐 변화에 대해서 어떤 어떤 변화가 있어도 가능하면 원래 있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나 이제 변화가 있으면 조금 변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좁은 범위 약간의 교란을 거쳐서 크게는 뭐 그냥 그대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예. 숲은 숲을 유지하려고 하고, 뭐 초지는 초지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천이가 되기는 하겠지요. 4번은 항상성, 생태계 항상성. 동물 개체의 항상성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리는. 그 다음 부영양화 상태의 호수. 예. 모든 그 호수나 강물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적으로는 빈영양화죠. 영양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생활하수나 아니면 그 농촌에서 비료를 주면 이 NP가 문제죠. 질소와 인산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아주 그 훌륭한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 영양분 때문에 이제 부영양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부영양화가 영양이 너무 부유해져서 부자가 돼서 얘네들이 이제 주로 그 민물에서는, 호수에서는 녹조류 종류가 마구 번식을 하고, 바닷물에서는 붉은 계통의 적조류들이 마구 번식을 해서 그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숨을 많이 쉬고 죽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숨을 많이 쉬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고, 썩으면 또 산소가 또 부족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징으로 부영양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부영화 상태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얕은 호수에서는 수초가 많이 자란다. 예, 그렇죠. 수초가 많이 자라겠죠. 예,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그 다음 녹조류의 성장으로 용존산소를 다 써버리겠죠. 녹아있는 산소를 다 써버립니다. 얘네들이 이제 소흡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질소와 인이 농도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기는 현상이고, 무관하지 않죠. 관련이 깊고, 호수의 유기물이 유기물 이제 생물체죠. 생물체가 늘어나서 갈조류, 녹조류가 호수니까 녹조류겠네요. 예. 잘못하면 녹조 라떼가 돼버린다. 예.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죽고, 그러면은 물고기도 죽고, 또 죽어서 썩으면 또 산소는 더 부족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 다음 6번 물질의 순환 중 질소 순환. 예. 에너지는 위로 소비자 쪽으로 올라가기만 하고, 물질은 앞뒤 방향, 위아래 방향으로 순환이 되는데, 특히 이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분해가 돼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예, 질소는 대기 중에 79%니까 아주 대량 존재하는데, 아마 이게 식물체인 것 같습니다. 식물체가
이거를 그냥 이용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공기를 마시면 그냥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원리죠. 식물체가 공기를 먹어서 질소를 그냥 먹을 수 있다면 훌륭하죠. 그나마 콩과 식물이 틀린 거니까 그나마 콩과 식물이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뿌리옥 박테리아 자기 뿌리에 붙어 있는 클로바나 아카시 이런 나무들이 클로바 이런 풀 이것들이 자기 뿌리에 붙어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거를 직접 이용할 수 있고 걔네들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안 되죠. 질소 고정 생물은 대기 중 분자상 질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시킨다. 이거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를 지금 한 얘기를 질소를 고정하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은 이제 자연적으로는 번개나 미생물이 하고요. 예. 미생물 중에 유명한 것은 콩과 식물, 클로바나 아카시에 붙어 있는 리조비움 이런 것들이 있고 비콩과로는 프랑키아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시아노박테리아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질소가 예를 들어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유기물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 물론 요건 너무 기본으로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요것이 핵심입니다. 요게 거름이 되니까 이것이 이 암모니아로 전환이 된다 이랬죠. 이렇게 되는데 뭐 암모늄을 거쳐서 아질산을 거쳐서 질산태 질소를 만들어야 요런 상태여야만이 식물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벼만 요렇게 먹을 수가 있고 암모늄 태질소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줘야 땅 속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식물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자, 대부분의 식물들은 암모늄이나 질산염, 질산태 질소의 형태로 질소를 흡수해. 특히 이거죠. 이거는 뭐 몇 개 안 되고. 식물은 단백질과 기타 많은 화합물을 합성하는데 질소를 사용한다. 예.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지만 특히 단백질을 만드는데 질소가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예, 무조건 질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록잎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봄철이 되면 그거의 핵심은 무조건 질소입니다. 예, 질소가 있어야만 그 초록잎이 만들어지고 예, 이 질소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먹는 토끼나 뭐 고라니가 이거를 먹어야 뭐 고라니가 단백질도 만들고 또 지방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잎이나 풀이 꼭 필요한 게 이게 단백질 질소고요. 또 고라니는 그러니까 요거에 꼭 필요하죠. 나뭇잎이 꼭 필요합니다. 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뿌리옥 박테리아나 몇 개밖에 안 된다. 공생 고정균 거의 없다.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없다. 번개가 조금 해주는데 그래서 이거를 본따서 인공으로 그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이제 질소 비료를 개발한 것이죠. 답은 1번. 7번.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 예. 연력학 2법칙. 예, 우리 생태 피라미드를 그려보면은 생산자, 토끼 같은 곤충 같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있을 적에요.
소비자가 높아지겠죠.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요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부산물로 사용 가능한 열 엔트로피죠.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지금 이 부분 빗금친 부분 사용 불가능한 열이 발생한다. 우리가 소화를 시키거나 뜀박질 달리기를 하면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그냥 남아 있는 거 그냥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계마다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엔트로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열 이것이 증가를 하는데 에너지량이 감소한 만큼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죠. 여기는 더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소비자 여기서는 또 더 증가를 했고요.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한다. 물질과 에너지는 하나의 방향으로 변화한다. 물질과 에너지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 있는 이거를 무질서도라고 이 엔트로피를 지금 빗금친 이것을 무질서도라고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한다. 뭐 이거는 이 법칙하고 미법칙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법칙에 해당하는 이것이 단계가. 그다음에 엔트로피가 증대한 것은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죠. 우리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이쪽으로 이 대상이 연력학 이 법칙 이 대상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8번 환경 변화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 뭐 환경은 변화할 수밖에 없죠. 온도도 변하고 뭐 습도도 변하고 사람이 뭐 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식물체 동물체가 반응을 하는데 그 변화를 주는 게 스트레스죠. 예를 들어서 기온이 막 겨울에 너무 내려간다. 여름에 너무 올라간다. 이런 거가 이제 스트레스가 되겠죠. 이런 건 환경 변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나뭇가지 일부를 죽여버린다든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치사 같은 건 뭐 전체가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씨앗을 남기고 죽을 수도 있고 차폐 이렇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무슨 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막아버리는 거죠. 꽁꽁.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뭐 이를테면은 너무 추워지면은 식물체에 물을 빼내서 그 거기 있는 그 내용물들을 굉장히 걸쭉하게 만들면 추워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빼내고 이렇게 굉장히 부동액처럼 만든다. 이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압박은 그 환경 변화가 오면은 반응이 오는데 환경이 변화하면은 생물체가 반응이 오는데 얘는 1번은 반응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하는 거죠. 압박을 주는 거죠.
자, 9번 생태계 보존에 관한 국제기관은 IUCN이죠. N이 네이처입니다. N이 네이처. 네이처 보존 컨서베이션이니까 국제 연맹. 그 다음에 자연 보전 C 컨서베이션 이렇게. 유네스코는 UN의 에듀케이션 교육, 사이언스, 과학, 컬처, C 문화 기구가 되는 거예요. 교육과학 문화니까 아니고요. 생태계하고는 거리가 멀고. 국제 식량농업기구 푸드 어그리컬처 식량농업기구고 푸드 앤드 어그리컬처. OECD는 선진국의 모임이죠. 복습 삼아서 얘기하면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은 이 위기 멸종 위기종에 대한 리스트 적색 리스트를 적색 목록을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멸종한 거 절멸, 동물원만 살아있는 거 야생 절멸, 그 다음에 위급 크리티컬, 위기 endangered, 취약 vulnerable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번 생태계의 생물적 구성 요소. 이건 조금 쉬운 게 아닌가?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3차, 이거는 3차 소비자쯤 되겠네요. 분해자는 요 밑에, 생산자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곰팡이 버섯, 뭐 세균 이런 것들이죠. 얘는 환경이죠. 환경. 생물을 둘러싼 환경. 환경, 토양, 뭐 대기, 뭐 이런 것들. 생물적 구성 요소는 아니죠. 11번 식물정화법의 처리 원리 중 식물에 의한 추출, 중금속을 처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은 이게 토양 오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곳이 토양 오염이 됐는데 뭐 거기 태워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가 뭐 다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어떤 지역이 오염이 됐다면 그 지역에다가 식물을 심어 가지고 이 식물에 뭐 가지가 잎이 있고 뭐 꽃이 있고 뭐 이랬을 적에 이거를 그 여기 있는 중금속들을 얘네가 이렇게 빨아서 식물체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뽑아내는 거죠. 익스트랙트 하는 거죠. 뽑아내는 거예요.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다가 어디다 갖다가 보관한다든가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파이토 익스트랙션. 파이토는 식물이고 식물을 이용해서 추출해낸다. 해바라기 너무 구석에 있는 문제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기온 변화에 따른 대기권의 구분은 뭐 이거는 그냥 평소 실력으로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한 100km쯤 되나요? 다음 13번 개체군 밀도와 관련하여 총 단위 공간당 개체수 총 단위 공간 뭐 이런 넓이에 그 식물이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거죠. 어떤 면적에 개체수가 몇 개가 있느냐. 대략적인 거친 대략적인 덴시티죠. 러프한 덴시티. 조밀도, 거친 밀도. 거친다 얘기죠. 대충 뭐 우리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언뜻 보기에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맹그로브는 열대 지방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있고 해안에 가보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가 막 여기서 엄청 내려오죠. 이 위에서 헛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네들이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무슨 뭐 그 전에 그 지진 해일 엄청 심하게 와서 20만 명 그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해서 죽었을 때도 이 맹그로브 있는 데는 많이 그 보호를 받았다고 하고요. 산호초 해안이나 조간대라는 것은 만조와 간조, 밀물과 썰물 그 사이 그 근처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간 사이간 조간대의 갯벌 해안에 발달하고요. 뿌리로부터 오는 염을 얘네들을 받아들여서 얘네들 잎이나 줄기 같은 데다 잘 저장하거나 내보내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특별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 맹그로브의 식물들 중에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광엽, 넓은 잎, 상록, 뭐 열대니까 상록이죠. 늘 푸른 교목, 관목. 염생은 이제 바닷물에 사니까 염생식물이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기근.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이 헛뿌리죠. 이렇게 이 헛뿌리들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호흡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 보통 뿌리들이 물속에 다 잠겨 있으니까 뿌리가 호흡을 못하니까 그런 뿌리를 통해서 호흡을 해야죠. 우리 땅속 식물들도요.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한 땅은 고상 50%, 액상 25%, 기상 25%에서 공기가 25%는 돼야 좋은 토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뿌리가 숨을 쉬고 식물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게 힘드니까 저렇게 헛뿌리를 내서 뿌리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 탄소를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주는 우리 지구 온난화에 아주 좋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블루카본 중에 하나죠. 육상 생태계는 그린 카본이고 요거는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는데 바다 생태계가 70% 무슨 이런 맹그로브도 있고요. 물속에 있는 그런 그 물속 식물들 갈조류, 조류들 이런 것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엄청 흡수해 주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그거를 블루카본이라고 한다. 그린카본에 견주어서 답이 뭡니까? 뿌리로부터 오는 염을 잘 처리하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15번 생태계의 포식 상호작용. 잡아먹는 놈과 먹히는 놈 사이에서 먹는 놈, 먹히는 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의태. 의태는 흉내내는 거죠. 뭐 여러분 자벌레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뭇가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뭇가지하고.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되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때는 녹색, 초록색, 어떤 때는 나뭇가지 고동색 뭐 이렇게 하고. 방위, 뭘 어떻게 방어하냐? 스컹크는 냄새, 고슴도치는 가시로 뭐 이런 것들이죠. 위장, 이게 의태보다 넓은 의미인데, 의태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위장, 뭐 이를테면 뭐 곤충이 초록색 빛깔이나 나뭇가지 빛깔을 그 낙엽 빛깔을 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상리공생은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생, 이건 아니에요. 16번 두 생물 간의 상리공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공생에 해당하는 것은 호두나무와 일반 잡초는 뭐 서로가 토양을 잘 잡아주고 층상구조, 높은 호두나무, 높은 나무, 뭐 잡초는 여기 조금씩 이렇게 작은 잡초가 있어서 토양을 잘 잡아주고는 있지만 뭐 상리공생까지는 아닙니다.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뭐 완벽한 층상은 아니죠. 숲속에 있는 제대로 된 층상이면은 대관목, 소관목, 관목, 그다음에 이렇게 풀들 이런 식으로 층상 구조를. 인삼이나 가지과,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과입니다. 연작 계속해서 심는다는 거죠. 토마토 심은 반에 대체 뭐 지난번에도 심고 이번에도 심고 내년에도 심고 계속 심는다. 연속해서. 이거는 뭐가 공생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관속식물,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속시식물이죠. 그 거시식물, 소나무 같은 것이 아니라 균근, 뭐 혹은 균 이게 곰팡이죠. 여러분들 이런 나무가 있으면요, 나무가 이렇게 원래는 뿌리가 깊숙하게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위에만큼 그 투리 부분만큼 뭘 TR율이라고 하는데, 루트도 뿌리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좋죠. 근데 이제 대부분 기반함이 여기 걸리니까 그렇게 못 가고, 토양도 뭐 썩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물과 양분을 먹는 부분은 요 사실은 요 20cm 지표면에서 20cm 밑에 여기서 다 합니다. 여기 가는 뿌리가 나오고요. 가는 뿌리에서 뿌리털이 이렇게 나와서 얘네들이 물 속에 물을 먹죠. 그러면서 영양분을, 녹아있는 영양분을 같이 먹는데 여기에 곰팡이가 이렇게 붙습니다. 좋은 곰팡이입니다. 얘네는 뿌리를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여기 멀리 있는, 그리고 물이 적은 곳의 영양분도 빨아들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곰팡이는 이 나무한테서, 나무가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한 이런 영양분을 또 얻어먹죠. 굉장한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곰팡이들이 옆에 나무랑 연결도 되죠.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병균도 공유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숭아 과수원에 늙어 죽었는데 그걸 캐내고 새로 묘목을 심었다. 이거는 뭔가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단 얘기죠. 뭐 상리공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17번. 오존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유명한 거는 몬트리올 의정서죠. 아닌 것은 미나마타는 여러분들 잘 아는 수은, 미나마타 수은. 이따이 병은 카드뮴. 그렇죠? 일본에서 옛날에 공업을 한참 발달시킬 적에 이 중금속의 위험성을 모르고 막 내보냈다가 사람들이 뭐 아주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병들. 다음 18번. 조간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조간조, 밀물썰물 왔다 갔다 하는 그 근처대 고온에 견디기 위해서 주위로부터 흡수되는 열을 줄이거나 방출하는 방법. 표면적을 최소화한다. 어두운 색의 폐각의 굴곡을 뭐 라지에타처럼 이렇게 무슨 뿔소라 같은 거 고동, 그렇게 하죠. 증발을 통해서 열을 방출한다. 이게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이죠. 밝은 색의 폐각은 조개 껍데기죠. 조개폐 껍데기 각. 태양광을 쉽게 반사해서 열을 줄여준다. (19번) 생태계 천위를 세 종류로 구분할 때 환경 조건과 자연을 변형시키는 자체의 생물학적 결과. 자체니까 자생천이죠. 타생천이는 일종의 2차 천이로서 산불이나 뭐 인간이 가서 다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든가 뭐 이런 게 타생천이고요. 잘못하면 퇴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불이 너무 세게 나서 다시 뒤로 다시 어, 여기까지 왔는데 2단계까지 왔는데 뭐 거의 뭐 2단계로 돌아간다든가. 다음 20번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서 생산자. 예, 아까 있었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예.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이고, 즉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독립해서 햇볕만 있으면 독립해서 잘 살죠. 풀들은, 나무들은. 그거에 비해서 소비자들은 종속도 있죠. 예. 식물에 종속도 있죠. 기대서 살죠.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식물을 섭취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이 생산자, 광합성을 하는 아이들을 고르면 됩니다. 얘네들은 햇빛만 있으면 녹조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설했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